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요. 우리 풀기 전에 기본공제까지 마저 빨리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양도 기본공제 가필차장 소기입과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구했으면 기본공제에서 과세비좀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 기본공제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요. 미등기 양도하면 제외되고 자산의 종류 불문합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이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불문하고요.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 다 돼요. 보유기한 관계없습니다. 아까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잖아요.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고. 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로 구별하느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또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금액에서 250이에요. 이렇게 소득을 4종류로 나눠가지고 소득을 크게 4종류로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합니다.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과 파생상품 또 신탁 수익권 소득금액별로요. 국내 자산과 국외자산 소득별로 또 기본공제 해줍니다. 국내 자산과는 별개로 자, 국외 자산에서 또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공제 방법, 기본공제에서 이제 이런 게 있죠.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제하냐면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67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장특공제입니다. 장기 포유등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고요. 20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 법률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3년 거주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10년 이상 보유 시에 100분의 5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는데 우리 여러분요. 아까 우리 이제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우리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거주기간을 갖고도 공제를 주죠. 보유연수와 거주연수에 각각 몇 프로씩? 4%씩 공제를 정해요. 3년 거주했으니까 거주기간별 공제를 몇 프로예요? 4% 적용합니다. 이거 4% 적용하니까 4, 3, 12.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12% 공제 받을 수 있고 보유는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네? 40% 공제해 줍니다. 보유연수에 4%씩 적용해서 보유기간별 공제율 40%예요.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합하니까 거주기간별과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52%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은.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 시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네, 여러분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삼용 토지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죠? 미등기 양도하면 우리 실거래가 양도책 계산하면서 비과세 감면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0.3%만 인정하고 토지건물 이렇게 불이익이 있는데 다만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예요. 그러면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그래서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는 그럴 때는 등기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장특공제,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잖아요. 등기 의지하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하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죠. 조합원 입주권은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하고 원조원 입주권만 대상이고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책에서 장기 보유등재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필, 차, 장, 소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 정답입니다.
자, 요 67번 문제는 공제율에 관한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6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67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68번 문제를 보니까요. 68번 문제. 소득세법상 장기입보유통제와 양도세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그랬는데 우리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렇게 묶어서도 또 잘 나와요. 세트로. 자, 그럴 때 한번 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부산 제외하고에 한정하여 장특공제 적용한다는데 여러분요, 이 문제는요, 이게 모두 정답 처리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왜 그랬냐면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면 이 1번 지문이 맞아요. 부동산만 양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야 되냐면 국내 소재 부동산이 아니라 국내 소재 양도자산이에요.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양도자산, 국내 소재 양도소득세 대상 그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국내 소재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 1번 지문을 정답으로 할 수 있어요. 즉 장특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합니까? 아닙니다. 뭐도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도 장특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 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요 1번 지문을 자 정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단서를 고조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면 맞아요. 이거 부동산만 양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소재 부동산을 뭐라고 바꾼다? 양도자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단서가 부동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모두 정답 처리됐었어요.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정답을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2번에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입보유통제가 적용될 수 있죠?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 왕창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부터 80%까지요. 보유기한별과 고주한별로 나눠서 장기입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 3번 지문 별표시 해놓습니다. 이게 올해 또 개정 내용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세법 내용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만 갖고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일 때도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거주기한별로도 공제해준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3번 별표시에는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지문이요. 자,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공제는 여러분, 자, 기본공제는 잘 다시 보세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이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하여튼 좌우지간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깔아줍니다. 기본공제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장기 보유등재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하는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즉 증여자가 해당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하는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고 69번 문제 우리 26회 때 문제 수정한 건데 또 볼까요? 69번 문제. 소득세법상 건물에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등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번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 미등기 한다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별공제가 적용된다. 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대상이 되죠? 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그래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왕창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못 받아요? 항상 장특공제라면 몇 년? 3년 보유를 염두에 둬야지. 자, 2년 6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3년은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같으면 이제 사실은 3년 보유돼야 되지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년 거주도 해야지 확대 적용이에요. 만약에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인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보유한
최소한 장독공제 무조건 3년을 해야지 2년 6개월이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토지건물은 보유기한만 갖고 공제합니다. 양도 차익에다가요. 보유기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보유기한별 공제율은 자 보유연수 2% 적용하죠? 그러니까 몇 프로? 24%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요. 70번 문제 여러분이 이것은 풀어보시면 되죠.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5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요. 자, 장특공제 물론 등기 여부는 밝혀놓지 않았는데 하여튼 등기됐다는 전제하에서 5년 보유했다. 비사업용 토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2년 6개월 보유한 상가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받을 수 없고 10년 보유했더라도 미등기 자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고 파생상품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입니다. 대상 인국과 아닌국 꼭 알아두셔야 되고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1번 문제를 보니까 필요경비가 6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습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특공제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장특공제는 보유기한별과 거주기한별 공제해 줍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으니까 요 공제율, 보유기한별 공제율 4%씩 적용해가지고 몇 프로? 40%. 이거 거주기한별로 4%씩 적용해서 몇 프로요? 40%. 그래서 합해한 공제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몇 프로? 80%. 그러면 장특공제 공제율은 80%. 양도 차익에다가요. 양도 차익이 양도가액 10억이고 필요금비 6억이니까 양도 차익 얼마요? 4억. 양도 차익에다가 4억에다가 공제율, 장특공제 공제율 몇 프로? 80%입니다. 48, 30이니까 3억 2천만 원이요.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액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보세요. 실거래가액이 10억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권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안분계산에서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구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분계산에서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구하는데 일반적인 장기 보유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곱해서 일반적인 장기 보유공제액을 구했어요. 여기다가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이니까 안 분해야죠. 그래서 양도가액 분해. 양도가액 얼마예요? 10억 분해.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 분합니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2천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200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고 1세대주택 비과세권 갖췄다 그러면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또는 장기 보유공제를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주의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72번 문제 봅니다. 72번 문제 역시 또 다음은 양도세 장기 보유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그런데 71번 문제는 뭐 별표시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71번 문제는 왜냐하면 이 계산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212페이지 7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 장기 보유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1번 집은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 차익의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 차익에서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토지잖아요. 토지 건물은 자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은 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양도 차익에다가 뭐만 갖고 해요? 얘네들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구합니다.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 1주택과 구별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구하고요. 양도차익에서 차감하고요. 차장 이렇게 해서 소.
미등기 양도재산 1세대 이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삼용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요? 자, 비삼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금방도 아까 나왔었는데. 그래서 비삼용 토지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어요. 조합원 입주권도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만 배제해요.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만 배제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 돼요. 이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근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거는 오답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인지 왠지 조정상 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일 때가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상 지역 내에서 요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만 배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세대 2주택이라고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상 지역 내 지역 같은 이 배제지 외 지역은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주의하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질문이요. 법령에 정한 1세대 주택의 경우에 보유 연수 및 거주 연수별로 각각 4%씩 곱하되 10년 이상을 보유 거주한 경우에 80%를 한도로 하나 법령에 정한 1세대 주택 외에 자산의 공제율은 보유연수에 2%씩 곱해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곱하죠.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몇 프로? 30% 한도로 한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번 지문 올해.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지문 봅니다. 4번 지문을 보시니까 법령이 정하는 고가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달리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 보유통제를 적용한다. 안 분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배우자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즉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장기 보유통제는 보유기한이 당해재산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 기산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조정상 지역은 아닌 것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또 뭐 반복되는데 등기된 토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시는 양도차익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하니까 2, 3은 6, 양도차익이 6%입니다. 이거 꼭 확인해요. 양도가액 아니고 양도차익이 6%.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하고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렇죠? 2주택 이상 소유하는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또 장기 보유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요게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은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받을 수 있고요. 자, 조정상 지역 아니니까 다주택 받을 수 있고. 4번이요. 소득세법상 비섬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나왔네. 비섬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령이 정한 1세대 1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가 우리가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택 장특공제 정확히 얘기하면 확대 적용받을 수 있는 그 1세대 1택이라는 것은 보유기간 중 몇 년 최소한 거주해야지 확대 적용받는다고요?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대 적용받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취지를 그래서 요거 그 생략된 말을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213페이지 74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리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과세 대상은 등기된 상가 건물이고 상가의 부속 토지고 보유기간이 12년이고 양도가액 1억이고 필요경비 5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보유공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공제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1억에서 5천 빼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그러면 장기 보유공제액은요, 이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장특공제 공제를 정하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12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요? 12년 보유했으니까 보유연수 2% 적용하니까 24%
24%예요. 장특공제는 24%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24%니까 얼마입니까? 5천만 원에 24%는 얼마예요? 5, 20, 5, 4, 20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그래서 장특공제액은 얼마냐? 1200만 원.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5천에서 1200 빼가지고 얼마입니까? 380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금액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장특공제액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200.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29회 때 문제인데요.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갑자기 종합 문제로 출제되는데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요. 종합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먼저 옳은 거 옳은 문제예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종합 문제로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계산 과정 전체 내용을.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요, 우리 요거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성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성금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끼리는 결성금 통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끼리는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또 공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공제한 금액을. 자, 그래서 빼고 나머지를. 이어서 봅니다.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과세표준과 어떻게 한다?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분류해서. 그래서 답은 쉬웠었습니다. 답은 3번 맞아요. 4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이고 양도차익 4억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구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양도차익이 지금 얼마라고 조건에 나왔어요? 4억 원.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12에서 9 빼니까 얼마입니까? 3이고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이지. 자, 양각분해서. 그래서 3억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억이 됩니다, 여러분. 5번 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아까도 나왔었죠? 양도차익 계산하는 시 양도 공제할 수 있다는데 공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혀 입증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적격증빙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 이런 것들로도 적격증 이거 수치 보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대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라도 확인돼야지 아무것도 확인 안 되니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문제로 나왔던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76번 문제로 갑니다. 76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과세표준을 구하래요. 그러면 갑, 필, 차장, 소, 기, 과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뭘 구하래요? 과세표준 구하래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보유한이 8년 4개월인 사업용 토지인데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2억.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1억. 자, 거기다가 기타 필요경비 뭐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1억. 장특공제 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보유 양도 차익에다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2%씩 적용합니다. 8년 4개월이니까 28, 16. 28, 16이요. 16%. 그러면 장특공제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의 16%니까 1억에 16%니까 1,600만 원이요. 1,600만 원. 자,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은 가필, 차, 장, 소니까 1억에서 1,600 빼니까 얼마입니까? 8,000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얼마 해줍니까, 여러분?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그냥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250.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냐? 8,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문제 과세표준 구하라고 나오면 원래는 뭐 장특공제는 대상 아니게 해가지고 계산 쉽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장특공제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포인트는 가필, 차당, 소기과 계산 구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고 계산 과정을. 그 다음에 장특공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7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기본공제는 독립한 문제로는 잘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나오면은 되게 이렇게 장특공제랑 묶어서 한 세트로 나오거나 그랬었는데 그래도 기본공제 얼마든지 또 뭐 독립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옳은 거 옳은 문제인데 1번 지문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과세 대상과 보유한에 따라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과 보유한에 따라 공제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그냥 미등기 양도만이면 싹 다 깔아주지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종류나 보유한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해야 한다 그랬는데 가필, 차, 장, 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어디서요? 양도 소득금액에서 소기과 해야지. 그래서 양도차익에서가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해야 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한 주식, 양도자산별로 구분해서 해당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얼마씩 250만 원 공제한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종류로 소득을 나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얘들 소득금액에서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 수익권에서 250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제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부동산 등만 양도 자산별로 공제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소득을 네 종류로 구별해서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그리고 신탁수익권 이런 것들 파생상품 나눠서요. 4번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에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어떤 건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의미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만약에 감면 받은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양도했는데 1억 2천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그러면 1억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1년 내 1억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2천만 원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 만약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500만 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400만 원. 그러면 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여기서 얼마요? 250.
건물 양도세는 기본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산 전부 합쳐서 1년에 50이고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얼마만 받아요? 250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 사람이 을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건물 양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럼 기본세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후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기본세 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건물에서 200,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여기서 200, 그 다음에 토지에서 얼마? 50만 원 못 받은 거.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250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400만 원, 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골프용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기본세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토탈? 예? 토탈 얼마? 자, 4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건물에서 얼마? 250만 원. 주식과는 소득금액 다른 건 구별해서 여기서 주식에서 소득금액 범위 내니까 200. 그 다음에 골프용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예? 이거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 250이니까 건물에서 받았으니까 골프용권 양도세는 기본세 받을 수 없고 토탈에서 얼마? 450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의미도 다시 한번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 맞는 지문이라는 거. 5번 양도 기본공제는 국외재산 양도에 대해서는 국내재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국외재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국외재산의 경우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예, 보니까 1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과세 기간 내 과세상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예요. 장특공제가 양도하는 자산별이고 자산별로 공제해주고 기본공제는 뭐로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공유지분 양도의 경우에 발생한 양도세를 공유자별로 각각 계산하며 양도소 기본공제도 공유자별로 각각 공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이 78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우리가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해요. 부부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하면 장특공제는요 물적 공제라 사람은 안 봐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라 사람은 안 보고 이 자산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러면 그 보유한에 따라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사람을 봐요. 그래서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소유자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공유자별로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고 그래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달라지지 않고 자산만 보고 공제해주고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라 양도자 인적상을 봅니다. 그래서 공유자별로 각각 계산하고 양도 기본공제도 공유자별로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해서 각각 이렇게 기본공제 받아요. 그래서 단독명의 돼 있을 때보다 공동명의 돼 있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고요.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하여튼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자산의 종류 관계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요 4번 지문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또 얘기하게 만드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실전 같으면 등기됐다는 말이 좀 있어야지 오답 시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등기됐다는 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등기됐다고 하고, 하여튼 기본공제는 부계자산이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인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기본공제를 정하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하여튼 싹 다 가십니다. 또 말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기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7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79번 문제인데 뭐 다 왔네요. 이제 79번 문제. 50대 중소기업 사장인 이성실 씨는요, 3억 원 규모의 토지 콘도 회원권 파생 상품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런데 뭐 이것도 실전 같으면 어떻든 간에 동일한 과세기간 같은 연도에 기본공제 가능한 금액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출제자 의도를 봐서 돈 같은 연도에 기본공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서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 그 다음에 파생상품과 주식과 이런 애들은 소득금액 구별하죠. 그래서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만 원. 그래서 토탈 얼마입니까? 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80번 문제 봅니다. 24회 때 문제인데요. 2021년 6월에 양도한 거주세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에 보유한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 과세표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또 역시 다른 자산 양도한 거. 그럼 과세표준을 또 구하래요. 그러면 또 이거 지웠는데 이걸 또 써야 되겠네. 자, 그러면 봅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양도소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양도가액 기준시가 나왔는데 기준시가 필요 없어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항상 뭘 적용해? 실거래가요. 취득시 실거래가액 얼마예요? 9천. 양도시 기준시가 필요 없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1억 2천. 실거래가액 있으면 1억 2천, 저 실거래가랍니다. 실거래가액, 양도가액이 1억 얼마라고요? 2,500만 원이요.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자, 취득가액이 9천만 원이요. 9천이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가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지출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그래서 9천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양도채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양도채액은 얼마예요? 3천 얼마입니까? 3,3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장특공제는 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서 공제해주죠? 그래서 얼마 보유했어요? 1년 6개월. 장특공제라면 항상 3년 딱 염두에 되는데, 그러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이 얼마예요? 3,300만 원.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는 싹 다 깔아줘요. 보유기한 관계없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입니까? 3,150만 원인가요? 아니 3,050만 원인가요? 3,050만 원이네. 300에서 250 빼니까 3,050만 원. 자,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이게 자 3번이 됩니다. 81번 문제는 그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2번 문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채액 계산에 관한 거네요. 그래서 81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8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사례에 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양도채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갑은 다른 주택이 없고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는 8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고가주택인데 10억이에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고 2년 이상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는 8억 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채액 계산 문제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양도채액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 양도채액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 여기서 풀어볼까요?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액, 일반적인 양도차액이 얼마입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양도가액 얼마였어요? 10억 원. 근데 여기서 지금 10억이라고 딱 했는데 이거를
실제 양도한가액이 10억이라고 돼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게 기준시가 10억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그냥 10억이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양도한가액이 얼마나요? 10억이라고. 실제 양도한가액이 10억이라고 여러분들이 새겨 보시고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비 빼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2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0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죠? 빼니까 1이고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 하여튼 실제 양도한가액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안분리 계산한다는 거. 아까 장특공제도 안분하는 거 우리 연습했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 있잖아요. 이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건데, 요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다음 세율에 관한 거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세율에 대한 거 보고,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시공납부, 확정시공납부, 또 국외재산 양도세,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백선 특강 꼭 들으시고 우리 수강생님들, 그래서 시간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공부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기본 강의 다 들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분들 많고 그런데 그럼 막 엄청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풀이 지금 이제 기본 강의 들었는데 언제 핵심 요약 듣고 언제 문제풀이 다 듣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시간 없는 분은 일단 문제집 강의를 기출 문제를 들을까요? 문제집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기출 문제는 이미 기출된 거잖아요. 예상되는 걸 봐야지. 여기 기출 문제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보다는 예상 문제집을 보는 게 좋고, 두 개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요약집을 가급적이면 이론은 요약집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보는 게 좋은데, 요약집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 풀 시간이 없으면 이론은 봐야 돼. 문제집을 풀까요? 요약집을 볼까요? 요약집을 봐야 돼. 이론 어떻든 간에 이론이 돼 있어야지. 자, 그래서 문제집만 보면은 이게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공부 좀 이렇게 이론이 하고서 요약 정리를 하고서 이렇게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보면 좋은데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백선 문제, 동형 모의고사, 또 그다음에 쪽집게 이런 마무리 특강하면 거기에 문제 또 다 나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기 때문에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과 함께 꼭 마무리하시고요. 자, 8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건데, 제가 요거 마무리 이제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인사말이 나와버렸네. 아 진짜. 이거 좀 이따가 자, 제가 일단 한번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부담부 증여시 문제를 제가 그 앞에까지만 82번까지만 하려고 했었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 구할 때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냐?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양도가액은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요.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채무액을 곱해서 구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는 거지. 이거 항상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그래서 같게 되기 때문에 항상 부담부 증여 나오면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은 뭐가 된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에요. 그리고 취득가액은 항상 조건에 주어져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였는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이에요. 이게 시험에 이미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 계산하는 게 예전에 24회인가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30회 시험 때 아주 깊게 해가지고 이게 또 한번 나왔었는데,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한번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해당 주택의 부담부 중에서 양도와 관련된 양도책 계산하면 얼마인가? 양도가액에서 다만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고려한다고 가정한 고자 홍길동 씨는 2021년 10월 10일 특수관계없는 고자 이부자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내 소유의 주택을 증여했다. 전세금도 증여자가 갚을 돈이잖아요. 예, 근데 채무를 인수하기로 부담부 중에 한 거죠.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고, 단독주택에 대한 증여가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5천이고 증여 당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6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양도책 구하라고 했는데 양도가액은 무조건 얼마라고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얼마? 6천만 원 전세보증금 6천. 이게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양도가액이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나 돼 있어요?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 이게 얼마예요? 1억. 1억. 그 다음에 채무액은 얼마예요? 6천.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거 5, 6, 30이고 하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예요? 자, 6천, 1억에 6천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냐고요? 이거 얼마냐니까 여러분? 예? 3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예,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억, 이렇게 해서 3천, 맞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구한 거. 그러면 부담부 중에서 양도책 계산할 때 요 계산 사례는 요거는 이미 뭐 시험에 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도 이렇게 계산 사례 한번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두면 돼요. 하여튼 채무 양도가액은 무조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취득가액은 조건에 나와요. 취득 당시 재산가액 그 다음에 증여상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는 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까지 하고요. 자 아까 시 읽어드렸었죠 여러분들? 이회수 시인의 시를 읊어드렸는데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기 딱 쉬운 시기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누가 뭐라든 첫 출사표 던졌을 때 마음으로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저희보다 사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한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